안녕하세요. 재테크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TV의 팬더입니다. 모두가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TV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 오늘은 그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기초가 필요하시거나 내가 지금 지식산업에 투자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코너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간 호실에 비해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발코니가 2배 또는 3칸으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만큼 창이 많아서 채광도 좋고요. 뷰가 좋다고 하면 파노라마 같은 뷰가 가능합니다. 임대도 중간 호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맞춰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당연히 전매도 더 쉽게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원하는 호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 맞춰지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인 거죠.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중간 호실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봤습니다. 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발코니는 과연 서비스 면적일까? 중간 호실보다 평당가가 높아서 더 비싼 분양가로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저 서비스 면적분을 내가 더 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창가가 남향과 서향으로 구성된 코너 호실 같은 경우는 덥습니다. 특히 여름에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특히 서향으로 나와 있는 호실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 해가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너 호실을 분양받으려고 하면 코너 호실 한 호실만 분양받는 게 아니고 두 호실 또는 세 호실을 같이 받아야 묶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코너 호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간 호실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코너 호실의 단점은 중간 호실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코너 호실의 장점은 중간 호실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너 호실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한 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양만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코너 호실에 비해서는 뷰가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당연히 채광도 적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임차나 전매도 코너 호실에 비하면 조금 늦게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업 규모나 자금의 사정에 따라서 코너 호실을 선택하시거나 중간 호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로얄층의 기준은 뭘까요? 일반 주거용 아파트는 30층 아파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0층부터 29층까지는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저층은 로얄층이라고 하지 않고요. 꼭대기층은 30층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기 때문에 로얄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의 로얄층은 몇 층일까요? 어디가 로얄층인가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분양가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용 같은 경우는 1층이 가장 비쌉니다. 당연히 1층이 가장 선호하는 층입니다. 차로 이동이 최소화되는 1층이 가장 로얄층인 거죠.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인기도 분양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섹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섹션은 제조용과 반대로 꼭대기층이 가장 분양가가 높습니다. 가장 위층은 가장 뷰가 좋을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일하시다가 바로 한 층만 올라가면 옥상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층, 탑층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당연히 분양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고 싶어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영업사원은 당연히 다 좋다고 말할 겁니다. 10개의 장점과 2개의 단점이 있을 때 10개의 장점만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 2가지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 없다든지 건물 사이에 끼어서 뷰가 바로 옆 사무실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낭패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망. 지식산업센터는 어떠한 교통망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강남 접근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식산업센터의 등급이 매겨졌었어요. 그래서 홍보할 때 강남과 몇 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강남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통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하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입지가 결정되고 그 지식산업센터의 등급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준공과 동시에 여기 들어오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나 예비 타당성조차 통과되지 않았는데 확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역과의 거리도 직접 한번 걸어 보셔야 됩니다. 5분 거리라고 했는데 실제 걸어봤을 때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 수요입니다. 주변에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면 그곳은 좋은 입지입니다. 예전 일기 신도시를 지을 때는 아파트만 주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상가는 지었으나 회사를 유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타운이 되기 때문에 요즘 신도시들은 자족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자족시설을 같이 넣습니다. 직장과 주거가 가까우면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요. 일할 때도 소비할 때도 같은 도시에서 하기를 도시들은 원하기 때문에 요즘은 직주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일기 신도시 일산이 있는 고향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주거단지 개발을 할 때 자족 기능을 많이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과 배우 수요만 잘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전문가의 상의를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셨다면 당연히 투자 목적이실 겁니다. 실제 입주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제조형이든 섹션 오피스든 이미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투자형일 때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 많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조형 공장이 인기가 많을 것이고요. 가산동처럼 IT 기업이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섹션형 공장이 인기를 끌겠죠. 그러니 투자하고 싶은 지역의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조형이 인기가 더 많긴 합니다. 이유는 섹션형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섹션형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연면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급되는 호실은 제조형이 섹션형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정된 공급에서 제조형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지역을 잘 분석하시고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호실과 중간호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코너호실이 좋겠지만 높은 평당가, 묶음호실로 인해서 높아지는 분양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금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형 공장은 낮을수록 인기가 좋고요. 섹션형 오피스 같은 경우 층이 높을수록 인기가 더 많습니다. 다만 각각 층별로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익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영업자의 말만 듣지 마시고 여기에 교통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우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형이든 섹션형이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장을 꼭 가보시고 모델하우스도 보시고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시공사 등 여러 정보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호실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